2026학년도 성대로 가는 길 특별전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실장 권영신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성균관대학교의 특별전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별전형은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입니다. 대학에 따라 기회균형 전형, 기회균등 전형 등으로도 부르며 지원 자격 및 선발 방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2026학년도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366명을 선발합니다. 농어촌 학생, 이웃사랑, 특성화고 졸업자,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과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으로 나누어 모집하며 이 외에도 여러 지원 자격을 포함하고 있는 기회균형 전형이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특별전형은 각 전형 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든 지원 자격을 포함하는 기회균형 전형과 본인의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각 전형의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균관대학교의 특별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특별전형의 각 전형별 모집 인원을 한 표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별전형 중 농어촌 학생, 이웃사랑, 특성화고 졸업자,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은 통합 선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통합 선발 방식은 지원자가 하나의 모집 단위를 선택하여 지원하면 대학은 모든 모집 단위에 지원한 학생을 모집 단위 구분 없이 평가하여 정해진 모집 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선발 시 괄호 안의 숫자인 모집 단위별 최대 선발 가능 인원 이상은 선발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각 전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농어촌 학생 전형은 인문과학 계열부터 올해 신설된 첨단학과인 바이오 신약 규제과학과까지 모든 모집 단위에 지원한 전체 지원자 중 81명을 선발합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의 경우 수시 모집 선발 인원이 작년보다 28명 감소했는데 올해부터 성균관대학교는 정시 모집에서도 농어촌 학생을 29명 선발합니다. 따라서 수능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정시 모집에서도 성균관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 전형의 경우 농어촌 학생 전형과 마찬가지로 인문과학 계열부터 바이오 신약 규제과학과까지 총 55명을 선발합니다. 단 약학과는 통합 선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5명을 선발합니다.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은 인문과학 계열에서 소프트웨어 학과까지 총 25명을 선발합니다.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의 경우 특히 소프트웨어 학과의 최대 선발 가능 인원이 다른 모집 단위의 최대 선발 가능 인원보다 적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입니다. 이 전형도 인문과학 계열부터 소프트웨어 학과까지 6명을 통합 선발하고 사범대학의 교육학, 한문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과는 각각 1명씩을 별도로 선발합니다. 다음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과 기회균형 전형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농어촌 학생, 이웃사랑, 특성화고 졸업자,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과 같은 통합 선발 방식이 아닌 각각의 모집 단위별로 선발하게 되며 기회균형 전형은 인문과학 계열 7명, 사회과학 계열 5명, 자연과학 계열 5명, 공학 계열 7명을 각각 선발합니다. 신설학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올해 신약 개발 전 주기에서 요구되는 바이오 신약 개발과 규제과학을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바이오 신약 규제과학과를 신설했습니다. 특별전형에서는 농어촌 학생과 이웃사랑 전형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균관대학교 특별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서류 100%, 즉 학생부 100% 전형으로 선발하며 각 전형에 해당하는 지원 자격 서류도 필수로 확인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서류평가 영역은 크게 학업 역량, 탐구 역량, 잠재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업 역량 40%, 탐구 역량 40%, 잠재 역량 20%를 반영합니다. 학업 역량은 학업 충실성과 학업 수월성, 탐구 역량은 탐구 확장성과 탐구 주도성, 잠재 역량은 미래 성장성과 공동체 의식 영역을 평가합니다. 세 가지 역량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은 지원자의 전반적인 전 교과 학업 역량을 평가합니다. 학업 수월성은 전 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도,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수 현황, 학기, 학년별 성적 안정성을 살펴봅니다. 학업 충실성은 지원자의 학기별, 학년별 성적 추이와 함께 학업 관련 활동 내용을 살펴봅니다. 또한 교과 성적과 함께 기재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나타나는 지원자의 학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도 함께 평가합니다. 탐구 역량에서는 지원자의 관심 분야에 대한 역량을 살펴봅니다. 탐구 확장성은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력, 호기심, 그리고 활동 내용의 발전성을 살펴보고 탐구 주도성은 지원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도전적인 선택 과목 이수 현황, 그리고 선택 교과에서 나타나는 지원자의 강점과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재 역량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나는 지원자의 미래 성장성, 공동체 의식을 평가합니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협업 및 소통 능력이 발견되는지, 학교의 규칙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인지를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서류평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다수에 의한 다단계 평가를 진행합니다. 1단계에서 입학사정관 2인 1조 독립교차평가가 이루어지며 6개 영역 7점 척도로 평가합니다. 2단계에서도 입학사정관 2인 1조 독립교차평가가 이루어지며 1단계 평가에서 편차 발생 시 추가 평가가 진행됩니다. 3단계는 서류평가위원회로서 특이사항 심의와 최종 서류평가 점수를 확정하게 됩니다. 앞서 특별전형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권장 이수 과목과 전공 적합성, 그리고 계열 적합성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본인이 이수한 과목에서 어떤 성취를 보이는가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전공 적합성 또는 계열 적합성을 평가하지 않고 대학에 들어와서 학문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학업 역량을 탄탄하게 갖춘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특별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원 자격입니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이라도 선발이 불가합니다. 그럼 각 전형의 지원 자격을 중심으로 제출 서류, 전년도 입시 결과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입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의 지원 자격은 6년과 12년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6년, 12년은 농어촌 소재 학교에 재학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먼저 6년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중고교 6년 동안 읍면 소재 학교를 다녀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부모와 본인 모두 읍면 소재지에 거주해야 농어촌 학생 전형의 6년 지원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12년 지원 자격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 12년 모두 읍면 소재 학교를 다녀야 하며 본인이 12년 모든 재학 기간 동안 읍면 지역에 거주해야 농어촌 학생 전형의 12년 지원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성균관대학교는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공통 서류인 농어촌 학생 지원 자격 확인서는 원서 접수 시 온라인으로 입력 후 접수를 완료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하여 직인 날인 후 스캔본을 원서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본인의 지원 자격이 6년과 12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제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6년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자격 12년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학년도 농어촌 학생 전형 경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올해보다 28명이 더 많은 109명을 선발하였고 지원자는 1269명으로 경쟁률은 11.64대 1이었습니다. 각각의 모집 단위에 지원한 인원을 살펴보면 자연과학 계열 358명, 공학 계열 266명, 사회과학 계열 227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지원 인원과 함께 실제 등록 비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이 가장 많았던 자연과학 계열보다 공학 계열에서 등록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과학 계열의 최대 선발 가능 인원이 공학 계열보다 적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잘 고려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등록자를 기준으로 한 농어촌 학생 전형의 50% 컷은 2.11, 70% 컷은 2.72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최종 등록자 기준 50% 컷과 70% 컷은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내신 등급 컷이 아닌 서류평가를 통해 합격한 최종 등록자들의 교과 성적 평균을 별도로 산출하여 공개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실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는 교과 성적 이외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기록을 평가에 반영하며 합격자의 내신 등급 분포 역시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입니다.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의 지원 자격은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우리 대학의 모집 단위와 동일 계열 기준 학과를 이수하거나 모집 단위와 관련된 전문 교과를 3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지원자의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으며 모집 단위별 지원 가능 기준 학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례를 통해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 학과를 충족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음 사례들은 기준 학과를 미충족하여 전문교과 이수학점을 확인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지원자 A는 경영금융 4학점, 건설 6학점, 정보통신 60학점을 이수했습니다. 이 학생이 경영학과를 지원한다면 기준학과도 미충족한 학생이고 모집 단위 관련 전문 교과를 30학점 이상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이 자연과학 계열, 전자전기공학부, 공학 계열, 소프트웨어학과에 지원한다면 정보통신 전문 교과를 30학점 이상 이수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의 지원자 B는 경영금융 34학점, 디자인 문화 콘텐츠 22학점, 정보통신 7학점을 이수했습니다.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학과 관련 전문 교과는 29학점만을 이수하여 30학점을 채우지 못해 지원할 수 없습니다. 2025학년도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은 25명 모집에 581명이 지원하여 23.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모집 단위별 지원 인원은 공학 계열이 1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경영학과 110명으로 지원 인원이 많았습니다. 등록자 비율을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인원은 공학 계열, 경영학과, 사회과학 계열 순으로 많았지만 실제 등록자는 소프트웨어학과, 경영학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선발에서는 모든 모집 단위에 지원한 학생을 모집 단위 구분 없이 평가하여 선발하지만 모집 단위별 최대 선발 가능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에서 유의할 점은 모집 단위별 최대 선발 가능 인원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지원자 가운데 1등부터 10등까지 모두 소프트웨어 학과를 지원했다고 가정했을 때 소프트웨어 학과의 경우 최대 선발 가능 인원이 8명이므로 9등과 10등은 전체 모집 인원인 25등 안에 들었어도 불합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최종 등록자 50% 컷은 1.81, 70% 컷은 2.3입니다. 지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웃사랑 전형입니다. 이웃사랑 전형의 지원 자격은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지원 자격별 제출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자 자격으로 지원하는 학생은 지원자 본인 기준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2일 이후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상위 계층 자격으로 지원하는 학생은 지원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그리고 다음에 4가지 서류 중 1개, 총 3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 9월 2일 이후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족 자격으로 지원하는 학생은 지원자 본인 기준의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웃사랑 전형의 경우 서류 접수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므로 2025년 9월 2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 전형은 2025학년도 55명을 모집하는 통합선발의 경우 749명이 지원하여 13.6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5명을 선발하는 약학과는 86명이 지원하여 17.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통합선발의 경우 사회과학 계열의 지원 인원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과학 계열 146명, 공학 계열 108명 순으로 지원 인원이 많았습니다. 최종 등록자 50% 컷과 70% 컷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선발의 경우 50% 컷은 3.97, 70% 컷은 4.54로 나타났고 약학과는 각각 1.44, 1.49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므로 학교 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교과 영역, 즉 교과 성적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교과 성적 순서대로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입시 결과를 확인할 때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입니다.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의 지원 자격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해 지원자 본인이 상위 등급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 지원자는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장애인 증명서, 특수교육 대상자 증명서, 국가보훈 대상자 증명서 중 본인의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서류 접수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하나 특수교육 대상자 증명서 중 고교 배치 결과 통지서는 발급 일자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2025학년도 입시 결과 중 경쟁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합선발의 경우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각 한 명씩 모집하는 사범대학 모집단위는 11.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최종 등록자의 50%, 70% 컷은 1.96과 2.21로 통합선발과 사범대학 모집단위의 최종 등록자를 모두 포함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2024학년도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응용 AI 융합학부를 신설하여 3년째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응용 AI 융합학부는 수시 모집에서 AI 융합운영 전공 95명, 산업인공지능 전공 95명을 나누어 선발하며 정시 모집으로 4명을 더 선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재직하고 있는 회사 사정으로 9월 수시 모집 지원이 어려운 경우 12월 말 정시 모집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용 AI 융합학부는 AI 융합 운영과 산업인공지능의 2개의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AI 융합 운영 전공은 주로 인문사회과학 캠퍼스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의사결정 애널리틱스, 산업 인텔리전스, 미래기술 응용 및 전략 분야를 학습하게 됩니다. 산업인공지능 전공은 주로 자연과학 캠퍼스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전자전기공학, 산업공학, 산업인텔리전스, 컴퓨터과학, 기계공학 분야를 학습하게 됩니다. 수업은 주중, 저녁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되며 실시간 온라인 수업도 일부 진행됩니다. 그리고 아이캠퍼스 동영상 강의로도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직장을 다니며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 캠퍼스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유튜브 채널에서는 응용 AI 융합학부 교수님들이 직접 출연하는 교수 등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응용 AI 융합학부 소개와 함께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지, 선배들의 학교 생활은 어떠한지 안내하고 있으니 지원하시기 전에 참고 바랍니다.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은 전형기간 자율화 대상 전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시, 정시 지원 횟수 제한사항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 6회, 정시 군별 1회 지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집 시기별 복수 지원 금지 원칙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시 모집에서 타 대학에 합격한 자도 성균관대 정시 모집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지원 자격은 특성화 고등학교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1년 이상의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한 일반고 졸업자, 그리고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2026년 3월 1일 기준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입니다. 산업체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4대 보험 가입 사업체입니다. 4대 보험 가입 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는 공적 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창업이나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은 2026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이 만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직기간은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로 증명되는 기간만을 산정하며 2개 이상 산업체의 재직기간은 합산하되 중복기간은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외의 재직기간 산정 관련 내용은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은 크게 3시점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원 시점, 학기 개시일, 재학 중 모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특성화고 졸 재직자 전형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통 필수 서류로 입학 원서, 학생부, 재직 경력 증명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의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현 직장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 직장에서의 재직기간만으로 3년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현 직장의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와 전 직장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필수 제출 서류인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모든 직장의 재직기간이 기재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취득 사실 확인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군 의무 복무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와 4대 보험 미가입 산업체 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무기술서는 선택사항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지정된 양식과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회균형 전형입니다. 기회균형 전형은 앞서 소개한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이웃사랑,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의 지원 자격을 충족한 지원자와 더불어 국가보훈 대상자, 서해 5도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도 지원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자립지원 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보훈 대상자는 관계법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대학 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지원 가능하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에 거주하고 해당 지역에 소재한 초, 중, 고를 이수한 학생이 지원 가능한 전형으로 농어촌 학생 전형과 제출 서류가 동일합니다. 올해부터 지원이 가능한 자립지원 대상자의 경우 다음 서류 중 제출이 가능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자립지원 대상자의 제출 서류는 2025년 8월 9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먼저 경쟁률은 인문과학 계열 18.5대 1, 사회과학 계열 31.2대 1, 자연과학 계열 34.33대 1, 공학 계열 33.25대 1입니다. 최종 등록자 50%, 70% 컷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수시 모집의 모든 전형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학생은 기회균형 전형과 본인의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정원외 전형까지 2장의 원서를 쓸 수 있고 여기에 더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융합형, 탐구형, 성균인재, 과학인재, 그리고 학교장 추천전형, 논술 위주 전형의 언어형, 수리형 등 다른 모든 전형과도 중복 지원이 모두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수시 모집 특별 전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각 전형별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성균관대학교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